자,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법인세법 입금 또 입금불산입 이쪽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제 4장 가서 정리를 합시다. 지금 법인세법 기본적으로 3개 장을 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디 했습니까? 총칙 규정을 좀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다? 항상 사업연도와 그죠? 납세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두 번째 이제 세무조정하고 그죠? 소득 처분을 살펴봤어요. 자, 이쪽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특히나 이제 세무회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주면서 여러분이 최소한의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여러분들이 세법을 이제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세무회계 책을 보면서 이쪽도 굉장히 이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손익계속시기하고 자산부채평가 자 봅시다. 손익계속시기하고 자산부채평가에 대한 부분도 그렇죠? 이 세무조정으로 수렴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배울 입금하고 또 입금불산이익, 그치? 입금불산이익 또 하나 이제 뭐 있어요? 송금하고 그죠? 또 송금불산이익, 그치? 송금불산이익에 관한 사항 또 하나 이제 존재하는 게 뭐가 있어요? 부당행 계산 부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당행이 그죠? 계산, 그치? 부인에 대한 부분 이 부분까지 이제 전부 다 결국은 이렇게 이제 수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전부 다 부당행 계산 부인까지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굉장히 이제 이쪽에서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손익계속시와 자산부채 평가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계산적으로 온다면 송금도는 송금불산입 이쪽을 중요하게 바라볼 거예요. 그래서 공부들 하실 때 항상 이론이 뒷받침되는 공부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제 제 4장 가서 그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입금하고 그죠? 또 뭐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할게요. 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그죠?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게 입금의 의의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법인세법에서는 이 두 개를 잡죠. 그죠? 자, 입금하고 입금 불산입 또는 송금하고 송금 불산입의 기본적인 원리가 존재합니다. 걔를 뭐다? 순자산 증가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순자산이 증가하면 뭐? 입금. 순자산이 감소하면 송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입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입금 불산입은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 그걸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입금이나 입금 불산입의 뭐에 대해서 입금이나 입금 불산입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죠? 특히나 이제 입금 불산입상의 종류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으로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가 있단 뭐가 있어요? 의제배당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간다면 뭐 있어요? 그죠? 이 의제배당 중에서 이제 이 의제배당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수입배당금에 대한 것도 그죠? 입금 불산입에 대한 내용을 좀 잘 정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제 이 입금 불산입의 종류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건 뭐 있어요? 국세, 지방세, 과호납금에 대한 환급금에 대한 이자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자산 수증이익하고 그죠? 수증이익하고 혹시 채무 면제이익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출자 전환으로 인한 뭐가 있다? 채무 면제이익에 채무 면제이익에 대한 것이 과세이익 제도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 법인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요. 그죠?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등 것이 특정 법인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잡아 놓으시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가서 이제 정리할 내용 갑시다. 입금의 핵심, 의의에 대해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법인세법에서 입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입금, 그죠? 자, 뭐다? 순자산, 역시 순자산 뭐에서? 증가거래에서, 그죠? 자, 이렇게 빼게 됩니다. 뭐를 뺄까요? 자본, 그죠? 출자액, 역시 납입을 뺍니다. 오케이? 그치?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뺄 게 뭐가 있을까요? 그죠?
그죠?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열거한 걸 차감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모든 순자선거에서 자본 출자의 납입 또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그죠? 불산입으로 열거한 걸 이렇게 뭐 하게 됩니까?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전부 다 입금이 나옵니다. 그럼 자본 출자의 납입이나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열거한 걸 광의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죠? 입금 불산입 사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죠. 그때 자본 출자의 납입에 대한 대가가 있죠. 주식 발행 추가금이 있다든가 합병 차익이 있다든가 감자 차익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 또는 분할 차익이 있다든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이 있다든가 이전 차익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열거한 것들을 좀 잘 좀 정리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가가치세, 매출세 이런 것도 당연히 입금 불산입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정비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입금 불산입 항목의 핵심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자본거래로 인한 뭐가 있습니까? 잉여금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뭐 한다? 입금 불산입 항목이 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 발행 추가금이라든가 핵심 줄이겠습니다. 주식 발행 추가금이라든가 합병 차익이라든가 그죠? 또는 감자 차익이라든가 그죠? 감자 차익이라든가 분할 차익이라든가 또는 뭐가 있어요? 혹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 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네. 두 번째 이제 봅시다. 여러분이 정리할 건 자산 수증 이익하고 그죠? 또 뭐를 보셔야 됩니까? 채무 면제 이익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산 수증 이익은 뭐가 될까요? 타인으로부터 받은 무상으로 받은 재산적 가액을 말한다. 채무 면제 이익은 뭐가 될까요?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원칙적으로 뭐가 됩니까?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당연히 입금 항목이 되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죠? 자, 뭘 하게 돼요? 2월 결손금 보전에 2월 결손금 뭐에 보전에 그죠? 충당을 하게 됩니다. 충당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뭐 하게 된다? 입금에 산입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리를 해놓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이 공부를 거의 다 했을 거니까 그런 내용들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볼 내용이 있다. 뭐가 있다. 그죠? 자,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인한 채무의 뭐로 인한 출자 뭐로 인한 전환으로 인한 혹시 자, 뭐가 있어요? 채무 면제 이익에 혹시 자, 뭐가 있다는 것이야? 과세 이연 제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죠?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인한 채무 면제이익의 과세 이연에서 첫 번째 이제 이게 볼 게 핵심 대상 법인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얘는 뭐다? 그죠?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또는 뭐가 있어요? 기업 그죠? 구조조정 그죠? 구조조정 촉진법 등이 촉진법 등에 뭐가 된다? 적용을 받는 적용 대상인 혹시 회사 등이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여기는 뭐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도 들어갈 것이고 혹시 금융기관과 경영 정상화 혹시 협약을 이행 중인 법인 이런 법인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인한 채무 면제이익에서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를 정리하셔야 됩니까? 혹시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그죠? 발행 초과금하고 또는 뭐를 정리하셔야 돼? 채무 면제 이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가에서 뭐를 뺀 거야? 액면가액을 뺀 금액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될까요? 채무 면제 이익은 혹시 발행가에서 뭐를 뺀 거야? 시가를 뺀 겁니다. 가장 이제 이걸 흔하게 이해를 여러분하고 잡아서 드리면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시가 얼마짜리를 7,000원짜리입니다. 액면가 얼마짜리예요? 그죠? 5,000원짜리입니다. 오케이? 근데 혹시 채무가 얼마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채무가 혹시 얼마 있는가 되면 그죠? 자, 10,000원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여러분이 잡아야 될 게 2,000원은 뭐 한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해 주다 보니까 10,000원에서 7,000원을 뺀 얼마는 혹시 3,000원은 채무 면제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 사례에서 본다면 2,000원 얼마? 3,000원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채무 면제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법인
법인세법상 얘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혹시 처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거예요. 뭐 합니까? 당해연도에 입금에 뭐 하지 않고, 그죠? 산입하지 않고 입금 불산입으로 처리하고, 그죠? 차기 이후에 뭐 할 수 있다는가? 발생하는 2월 교수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해연도에는 뭐 하는 것이다? 입금 시 불산입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한다? 차기 이후에 시 자, 뭐 할 수 있다? 그죠? 2월 교수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시 보전에 뭐 할 수 있다?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려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머릿속에 꼭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인한 경우에는 채무 면제 이익만 과세를 이행하는 것이지 자산 수익은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개를 뭐 하는 경우에도 구별하는 경우에도 유념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러분이 보셔야 할 내용이 뭐 있을까? 의제배당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의제배당은 크게 여러분들하고, 그죠? 목차만 잡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의제배당 먼저 정리하세요. 자, 배당을 이제 받는 자는 누가 됩니까? 오케이? 주주등이 되는 겁니다. 주주나 출자자가 될 거예요. 걔를 주주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자, 이거는 본래의 상법상 배당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액시 뭐라는가? 금전배당이나 금전배당이나, 그치? 배당이나 현물배당은 상법상, 그죠? 현물배당은 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죠? 배당과 같은, 그치? 배당과 유사한, 그치? 뭐가 있는 경우에 경제적, 그죠? 효과가 뭐 한다는가? 있는 경우에, 그죠? 배당으로, 그죠? 간주 또는 그시 의제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의제배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거는 이제 살펴보고 가셔야 됩니다. 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건 도대체 어떤 말이 될 것인가? 이거를 그시 정리하셔야 돼. 그럼 뭐 주주 등의 액시, 자, 뭐가 부나 또는 뭐가요? 경제적 가치가 역시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의제배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의제배당은 계산 문제로도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프레임을 먼저 잡아 놓고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가 뭐가 있다? 감자, 그죠? 자, 뭐가 있어요? 그죠? 주식의 소가, 그지? 합병, 그지? 또 뭐 있어? 그죠? 해산 등으로 인한, 그죠? 인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제배당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잡아 놓으셔야 될 게 있겠죠. 자, 의제배당액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돼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받은 대가에서 뭐를 빼는 것이다. 그지? 마이너스를 하게 됩니다. 뭐, 그죠? 해당 주식 등의 뭐가 됩니까? 그죠?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오케이? 그죠? 물론 취득가액이 됩니다. 이때 취득가액이 변해서 세무조정사항이 있다면 이 취득가액은 뭐로 변할까요? 장부가액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그죠? 의제배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죠? 자, 뭐가 있어요? 감자, 소각, 합병, 해산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의제배당이 뭐다? 받은 대가에, 그치? 주식 등의 해당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잉여금에 뭐가 있어요? 자본 전입으로 인한 뭐가 있다는 것이야? 의제배당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주의하실 게 키워드가 되는 건 당연히 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이 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잡아 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계될 것인가? 이때 이제 첫 번째 잉여금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대상이 되는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이 잡을 게 뭐다? 대상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입금 항목이 되는 뭐가 된다? 항목이 되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잉여금의 그죠?
자본 전입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가 된다? 의제배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의제배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입금 항목이 뭐라는가? 아니라는 것에 아닌 잉여금의 자본 전입은 의제배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자격식 처분이익이 들어가는가? 또 이익잉여금이 들어가는가? 이렇게 여러분이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금 항목의 자본 전입은 잉여금에 대한 자본 전입은 의제배당이다. 그러나 입금 항목이 아닌 것들은 의제배당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특수 문제로,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주식 소각이익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소각이익은 뭐하면 2년 내 뭘 하게 됩니까? 그치? 자본 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무조건 의제배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되겠죠. 근데 2년 경과 후에, 그죠? 자본 전입을 하게 되면 이때는 시가가, 그치? 뭐를 취득가액을 이렇게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뭐가 된다? 이 경우에 한해서 뭐가 되는 것이다? 의제배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 놓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자기 소각이까지 잘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있습니까? 그죠? 회사 보유 자기주식에 대해서 뭘 하게 돼요? 자기주식에 대해서 추가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주식의 뭐에 대해서 추가 배정으로 인해서 주주의 뭐가 됩니까? 지분 비율이 뭐가 돼요? 비율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얘는 당연히 뭐한다? 의제배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주의 지분 비율 증가분까지 포착을 하는 개념이 의제배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어느 것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도 입금 물산임에서는 의제배당이 거의 뭐 단골일 거예요. 이런 프레임을 잡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리할 게 있다면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정리할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수입배당금액, 뭐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에 대해서 정리하시라. 이렇게 말씀 좀 드려요. 자, 가장 먼저 이 수입배당금의 입금 불산입 제도는 뭐가 됩니까? 그죠? 제도의 취지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뭐가 됩니까? 이중과세를 뭐 하기 위한 것이다? 조정하기 위한 장치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어디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거예요? 법인 주주 단계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의 핵심이 종류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존재하죠. 뭐가 있어요? 지주회사의 핵심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제도가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뭐가 존재합니까? 일반 법인의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제도가 존재합니다. 둘 다 뭐예요? 역시 이게 적용되기 위한 세 번째 요건이 이제 필요할 겁니다. 적용 요건이 필요할까요? 배당 기준일 현재 배당 기준일 현재 역시 얼마 역시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역시 보유한 주식만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입금불산입 비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입금불산입 비율이 올해 개정이 됐는데요. 비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항상 일반 법인만 가지고 정리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낼 때 지주회사를 내거나 그럴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일반 법인의 경우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첫 번째 이제 지분율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입금 불산입률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입금 불산입률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분율이 100%라면 입금 불산입률 100%를 하는 것이다. 올해 이제 개정이 된 내용이 뭐예요? 자, 50% 초과해서 50%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50% 이상에서 100% 미만까지입니다. 100% 미만까지는 얼마가 된다? 입금 불산입률을 50%를 적용을 하는 것이고 50% 뭐가 됐어요? 미만이 된 경우에는 얼마를 30%의 입금 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정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들을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입금 불산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걸 기반으로 여러분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충분히 입금 불산입에 대한 부분을 정리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네 가지 주제를 정리하셔야 돼요. 입금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입금 불산입 방법의 종류에서 주의를 좀 기울일 것들을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제 국세, 지방세, 과운합금에 대한 환급금 이자란가 또 재산세는 송금이 됐으니까 함께 들어오면 입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리하시고 또 의제배당 잘 정리하시고 수입배당과 입금물산입 에 대한 내용은 법인 주시 단계에서 이중과세, 조정계수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190쪽 가서 정비를 좀 합시다. 4장 가시죠. 입금 또는 입금불산이 법인세법상 입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 입금은 자본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옳은 지문이 되겠죠. 자, 2번 이월경 수능 보전에 충당하지 않은 자산 수증이익과 채무의 출자 전환에 따른 채무 면제 이익시 해당 사업연도에 입금을 산입하고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나요? 전혀 아니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좀 지우면서 문제 풀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충분히 여러분들 뭐 필기했을 거고요. 수업 들으면서 어떤 걸 정리해야 되는지를 보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도 이제 교재를 안 보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정리가 돼야지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문제 1번을 풀어보면서 1번부터 헉헉 할 정도로 1번이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1번에서 이제 문제가 나왔던 게 뭐 있습니까? 2번 지문에 주목을 좀 하셔야 돼요. 그죠? 자, 이월경 소득 보전에 충당하지 않은 자산 수증이. 자, 봅시다. 우리가 채무의 역시 출자 전환으로 인한 뭐에 대해서는 채무 면제 이익에 대해서는 면제 이익에 대해서는 역시 자, 그리고 이제 이 대상법인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특정법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정법인의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인한 채무 면제 이익에 대해서는 뭐한다? 당해년도에 뭐 하지 않고, 그죠? 입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죠? 입금에 산입하지 않고 차기 이후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2월결 수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죠? 2월결 수금 보전에 뭐 할 수 있다?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특정 법인의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인한 채무 면제이익의 과세이연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상이 되는 건 뭐는 자산 수증이익은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지문에서 이 대상이 되는 건 오로지 뭐다? 채무의 출자 전환이나 채무 면제이익만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산 수증이익은 수증이익은 뭐가 아니다. 수증이익은 이 경우에는 그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산 수증이익은 어떻게 처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입금이다. 다만 1월결 손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거를 자산 수증이익하고 끼워서 같이 갈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3번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합니다. 이거는 취득가액에서도 맞죠. 자,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한 경우에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익은 입금 산입한다. 이유는 시가를 취득원가로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4번 국세 과운납금에 대한 환급금 이자는 입금으로 보지 않죠. 옳은 지문이 됐네. 5번 채무의 출자 전환 시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했답니다. 입금에 산입되는 채무 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당연히 액면가액을 차감해서 계산하겠죠.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이제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인한 채무 면제이익에서는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액면가가 이제 여기 나오고 혹시 발행가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죠? 발행가가 시가가 여기 나올 거고요. 시가가 여기 나올 거고 발행가가 여기에 나올 거예요. 이만큼이 뭐가 됩니까? 주초금이 됩니다. 그치? 그리고 이만큼이 뭐가 돼요? 채무 면제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채무 면제이익이 되는데 만약에 시가가 액면가보다 낮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채무 면제이익이 얼만큼이 된다? 이만큼이 된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걸로 생각해요. 자, 2번 법인세법상 입금의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부가세 매출세액은 당연히 뭐예요? 매출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국가에 납부해야 돼. 그치? 자, 뭐 금액이 되겠죠.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에 대한 채무가 되니까 예수금의 성격이 있겠죠.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 입금이 아니지. 2번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이나 이전 차익도 뭐다? 자본 고려로 인한 잉여금이다.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번 배당 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을 보유함으로 발생하는 수입 배당금입니다. 당연히 역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역시 이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배당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를 해야지만 해당 주식에 대해서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적용하는 것이야. 4번 정기의 송금으로 처리한 업무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환급을 받았답니다. 자, 2번 지문에서 여러분이 정리할 건 4번이 되겠죠. 자,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뭐가 됩니까? 송금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 재산세가 전기 송금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단기에 뭐가 됐어요? 그죠? 환급이 이루어졌답니다. 환급이 이루어졌다면 전기 송금이었으니까 단기에는 뭐가 돼요? 그죠? 환급이 됐다면 입금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근데 이거를 잉여금으로 처리하더라도 당연히 입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금 산입 기타 이렇게 세무조항을 하면 되겠죠.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3번 법인세법상 입금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부가세, 매출세액은 입금이 아니죠. 2번 증자시 주식발행 액면 초과액도 입금이 아니죠. 2월 입금도 입금 불산입 항목이 되겠죠. 3번 송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이 됐다는 것이야 입금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자, 5번 무형주식의 경우에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당연히 주식발행 초과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입금이 아니죠.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래서 2번, 3번 너무너무 쉬운 문제고 4번 가서 이제 여러분하고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법인세법상 입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사무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것을 다시 당연히 소득으로 계상을 했답니다. 당연히 뭐가 될까요? 이미 과세가 됐으니까 입금에 산입됐겠지. 근데 또 입금으로 계상하면 입금 불산입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4번의 1번 지문은 뭐라고 이야기한다? 2월 입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월 입금은 어디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전기에 역시 입금이었다는 거예요. 그치? 근데 단기에 또 입금으로 그죠? 처리를 하면 당연히 이거는 입금 불산입사항이 되는 것이다. 그치? 그래서 2월 입금은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전기에 입금인데 다시 단기에 입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치? 당연히 입금 불산입 항목이 되는 것이다. 정리됐죠? 자, 4번 그치? 법인세법상 입금으로 산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지방세 과온합금에 대한 환급금이자도 입금에 산입하지 않죠. 3번 부가세 매출세액은 당연히 입금에 산입하지 않겠죠. 4번 보험업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혹시 보험업법 등 뭐는 보험업 법 등 자 뭐에 의한 법률에 의한 평가증은 법률에 의한 자 뭐가 됩니까? 평가증은 당연히 평가 증은 그죠? 당연히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 한다? 입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죠? 5번 무상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 중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 이월 결손을 보전하는데 충당하는 네, 금액입니다. 당연히 입금에 산입하지 않겠죠.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나왔네요. 5번도 너무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가서 한번 풀어봅시다. 법인세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식회사 A입니다. 16기 사업년도죠. 2020년 1월 2일부터 12월 32일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따른 금전배당금에 금전배당금을 받았답니다. 오케이? 그런데 주식회사 B의 잉여금 처분 결의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역시 2019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문제에서 풀 때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귀속 시기가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될 거예요. 그죠? 처분 결의일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귀속 시기는 언제 2019년도에 뭐가 돼야 돼요? 입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역시 당연히 당년도에 뭐 했어요? 배당금 수익으로 그죠?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됐어요? 2월 입금이 됐죠. 그럼 당연히 입금 불산이 역시 자 배당금 수익 그죠? 이렇게 세무정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치? 배당금 수익 배당금 수익 얼마? 그치? 500만 원 그치? 당연히 그치?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처리하면 끝날 내용이 됐네요. 역시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됐네요. 역시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6번 문제 가서 이제 여러분하고 추가로 정리합시다. 법인세법상 주식회사 A의 채무의 출자 전환 시 출자 전환되는 채무의 가액은 얼마? 7,500원이다. 발행된 주식의 시가는
시가는 얼마다? 6,000원이다. 액면가액은 5,000원이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잡아야 될 내용이 뭐 있어요? 주식 발행 역시 초과금이 존재할 겁니다. 당연히 뭐가 된다? 시가인 6,000원에서 역시 5,000원 뺀 값이 된다. 오케이? 1,000원이다. 이거는 뭐 세무사 2차 시험에도 나왔던 거니까. 그리고 2번은 뭐가 된다? 채무 면제이익이 됩니다. 채무 면제이익 역시 채무가 있게 7,500원 마이너스 6,000원은 당연히 뭐가 된다? 1,500원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얼마? 1,000원. 채무 면제이익은 얼마? 1,500원이 된다. 정답이 1번이 됐네요. 자, 7번 가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법인세법상 주식회사 백두와 주식회사 한라는 제11기 사업연도에 다음 자료와 같이 동종자산의 기계장치 A와 교환했답니다. 당연히 뭐가 있어요? 오케이? 자산과 교환이 있습니다. 교환의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교환으로 인해서 그죠?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상을 합니까? 교환으로 인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뭐다? 역시 자,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역시 교환시의 역시 자 뭐가 됩니까? 취득자산에 뭐가 있어요? 취득가액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역시 자 뭐가 됩니까? 역시 유입되는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자산에 뭐로 본다? 그죠? 시가로 봅니다. 그러면 이 시가로 보기 때문에 이만큼으로 뭐가 된 걸로 보는 거예요? 처분된 걸로 보겠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내용은 뭐가 될까? 기계장치 A에 뭐를 보셔야 돼요? 장부가액을 보셔야 됩니다. 장부가액은 얼마가 됐어요? 500만원에서 130만원 뺐으니까 370만원이 됐어요. 그리고 동종자산간 교환이니까 교환이익을 인식하지 않겠죠. 회계상으로는. 그러면 유입되는 가액이 얼마가 됐습니까? 기계 B는 기계 B의 시가는 얼마가 됐어요? B의 시가는 450만원이 됐네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이만큼은 처분이익이 생기겠죠. 그래서 당연히 입금산이 뭐가 된다. 그죠? 80만원, 그죠? 유보, 이렇게 소득 처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됐네요. 충분히 문제를 여러분이 잘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지? 이 부분들 정비를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정리해야 될 8번 문제 가서 정리를 해봅시다. 8번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죠. 자, 8번 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법인세법상 2020년 2월 1일 A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 전입함에 따라서 이 회사의 주주인 B 법인은 무상주를 교부받았답니다. 8번 문제는 뭐구나? 잉여금액, 자본 전입으로 인한 뭐가 되구나? 의제 배당이 되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잉여금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당은 크게 다시 한번 3개로 나눌 수 있다. 그죠? 2개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당연히 뭐가 됩니까? 입금 항목에 대한 뭐 있어요? 자본 전입은 뭐가 되는 것이다? 입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또 하나, 입금 항목이 아닌 것에 역시 전입은 뭐가 되지 않는다? 입금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여기서 정리할 게 뭐 있어요? 그죠? 자기식 소각이익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지? 소각이익은 역시 자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야. 얼마 내 2년 내에 뭐가 있었다면 자본 전입이 있었답니다. 자본 전입이 있을 때 무조건 이거는 뭐가 된다? 의제 배당이 된다는 겁니다. 입금이 된다는 말은 전부 다 의제 배당이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입금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의제 배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2년 경과 후에 뭐가 일어났어요? 자본 전입이 있답니다. 그때는 취득 당시에 시가가 자 뭐를 취득가액을 뭐 하는 경우에 이렇게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뭐가 된다? 의제 배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잡아놓고 문제를 푸시면 수월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날짜가 나와 있으니까 전부 다 그지? 여러분 사례에서는 2년 내에 자본 전입이 됐네요. 그죠? 1번 2018년 9월 1일 자기식 처분이익. 자기식 처분이익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입금 항목이 되니까 그지? 의제 배당이 된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2번 자 2018년 5월 1일 자기식을 소각해서 발생한 이익이 있답니다. 그지? 자 뭐가 됐어요? 당연히 2년 내에 자본 전입이 됐어요.
됐으니까 역시 2번 지문이 됐네요. 자, 3번 2018년 6월 1일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인한 채무 면제이익이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가 입금 항목이 됐으니까 의제 배당이 됐겠네. 4번 역시 2018년 10월 1일 자기시설 소각에서 발생한 이익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뭐가 돼요? 역시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됐네요. 그래서 이 프레임 잡고 풀면 가볍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5번 2018년 8월 1일에 발생한 자본감수 지급 감소액이 주식 소각 주금액에 반환에 소요된 금액 금액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소각 주금에 반환에 소요된 금액과 또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했답니다. 얘는 뭐가 돼? 자본잉여금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감자 차익이 될 거예요. 걔네들의 자본존이 뭐가 돼? 의제 배당이 아니다. 그래서 입금 항목이 아닌 것은 당연히 5번 지문이 되겠어요.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충분히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9번 가서 이제 여러분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법인세법상 영리내역법 주식회사인은 14기의 유가증권을 전량 100만 원에 처분하고 처분이익 40만 원을 손익계산서에 계상을 했답니다. 근데 이 유가증권은 13기에 취득한 것이에요. A 유가증권 처분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20만 원이 발생을 마이너스 유보가 됐답니다. 그때는 13기 취득 당시에 뭐는 유가증권의 시가는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처분이익이 있었으니까 조정 전 그죠? 자, 뭐가 있어서 장부가액이 있어서 그럼 100만 원 마이너스 얼마가 됐어? 그죠? 40만 원이 됐겠죠. 왜? 40만 원 처분이익이 생겼으니까 그럼 60만 원이 됐겠네. 그리고 마이너스 유보사항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가산할 금액이 이제 여기에 나오겠죠. 그죠? 당연히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얼마가 됐으니까 2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20만 원이 됐겠죠. 그죠? 그러면 장부가액이 얼마가 됐어요? 그죠? 80만 원이 뭐가 됐다. 오케이. 유가증권의 시가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가 자체를 물어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시가의 이 20만 원을 20이죠. 그죠? 20만 원을 조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장부가액으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금액만큼이 뭐가 됐다. 마이너스 유보가 됐던 사항이 됐으니까 플러스 유보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됐어? 플러스 유보상이 돼야 되니까 80만 원이 된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10번 가서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법인세법상 영리내역법 주식회사인은 10기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당시 시가 300만 원 유가증권 현금 100만 원을 취득했답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그죠?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취득했으니까 유가증권에 그죠? 취득 시에 당연히 뭐가 돼요? 그죠? 세무조정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러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 매입을 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됐어? 입금산이 자, 뭐가 됐어? 유가증권 얼마? 그죠? 자, 200만 원 그죠? 당연히 뭐가 됐어요? 유보 이렇게 처분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를 재무상태표에 뭐 했어요? 계상한 후에 12기 사업연도입니다. 당연연도죠. 특수관계 인인 주식회사비에게 400만 원의 현금을 받고 모두 처분했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언제 있었어요? 그죠? 이거는 10기에 있었고, 그죠? 단기에는 뭐가 있어서 처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세무조정은 어떻게 됐어? 송금산이 그죠? 유가증권에 그죠? 200만 원 맞죠? 그죠? 200만 원, 그죠? 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세무조정이 돼야 됐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되겠네. 1번 당해 유가증권 처분에 대해서 주식회사 A가 세무조정할 상관없어요? 당연히 이 세무조정이 있어야 되겠죠. 2번 만일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랍니다. 세무조정상이 없나요? 특수관계이든 특수관계 아니든 이미 처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세무조정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3번 당해 유가증권 처분으로 인해 주식회사 A의 12기 사업연도에 자본과 적립금 조정에서 을표에 영향이 없나요? 마이너스 유보가 됐으니까 당연히 을표에 영향을 미쳤겠죠. 4번 12기 사업연도 세무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뭐가 돼서 마이너스 200만 원 마이너스 유보가 됐으니까 300만 원 전액의 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건 아니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5번 만일 당해 유가증권을 결산상 취득가액인 얼마 100만 원에 처분해서 결산상 처분이익이 발생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더라도 뭐가 됩니까? 항상 처분 시에는 이렇게 종전에 남아있던 유보 잔액에 대한 뭐가 있는다? 사후관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끝날 내용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끝. 그리고 11번 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주식회사의 10기 사업연도에 관한 자료이다. 법인세법상 입금 항목의 합계액과 입금 불산입 항목의 합계액을 계산하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자, 입금 항목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그죠? 또 입금 불산입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보면 되겠네. 그리고 이제 문제 풀면 너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1번 부가세 신고 시 잘못 납부한 환급금에 대한 이자 100만원을 관할 세무장으로부터 지급받았답니다. 그럼 뭐가 됐어? 국세, 지방세, 과온합금에 대한 환급금의 이자가 됐으니까 100만원 입금불산입이 됐네. 감자차익이 발생했답니다. 얼마가 됐어요? 1000만원이 됐네요. 그죠? 세 번째, 대표이사 갑으로부터 시가 7천만원이 유가증권을 4천만원에 매입했답니다. 그럼 얼마가 됐어?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3천만원은 입금이 됐겠네. 4번, 단기 거래처로부터 발생한 채무 면제이익이 있어요. 그럼 채무 면제이익 얼마예요? 1000만원 입금이 됐네요. 그 중에 얼마를 800만원을 2월 결손보증에 충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입금 항목의 합계는 얼마가 됐어? 4천만원이 됐다. 그치? 자, 여기 합계는 얼마가 됐어? 1900만원이 됐다. 그럼 차이 금액은 얼마가 됐다? 2100만원이 됐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정비하시면 충분히 문제가 풀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답은 그지 2100만원이 되겠죠. 쉽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2번 문제는 뭐가 됐어요? 아주 쉬운 의제배당 문제가 됐네요. 법인세법상 주식회사 A는 제12기 주식회사 B를 흡수합병하면서 주식회사 B의 주주 C에게 다음과 같이 합병 대가를 지급했답니다. 그러면 뭐예요? 합병으로 인한 뭐가 됐어? 의제배당이 됐네요. 의제 배당액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 당연히 뭐가 됐어? 받은 대가에서 뭐가 됐습니까? 그죠? 당연히 해당 법인의 주식의 장부가액을 빼면 되겠죠. 그죠? 자,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법인세법상에는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한답니다. 그럼 주식 부분은 역시 대가가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그대로 받은 거가 되니까 똑같을 거예요. 그럼 주식으로 인한 대가 역시 장부가액은 얼마가 됐습니까? 900만 원이 됐겠죠. 그럼 900만 원이 받은 대가가 됐을 것이고 플러스 얼마가 됐어요?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총 1100만 원이 됐고요. 그죠? 자, 여기는 BV는 900만 원이 됐겠네요. 그러니까 얼마가 됐어? 200만 원이 뭐가 됐다? 의제배당이 됐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너무나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어요? 끝. 그지?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죠? 누가 20천을 계산을 못한다고 했던가, 그지? 이런, 농담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는 어디 갈까요? 여러분하고, 그죠? 추가적으로 13, 14번 문제를 풀면 입금, 무산입에 대한 내용이 끝납니다. 13번 가서 문제를 좀 풀도록 합시다. 13번 가보시죠. 법인세법상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역법인 주식회사의 12기 사업연도의 그런 내용이다. 한국채택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A가 12기 입금 산입으로 세무조정할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케이스를 보면서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겠죠. 주식회사에는 지분비율이 20%인 관계기업으로부터 주식 발행 초과금 1000만 원입니다.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시가를 초과해서 발행 금액 500만 원 포함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됐어요? 채무 면제이익이 자, 면제이익이 얼마가 있어요? 그죠? 500만 원이 존재합니다. 오케이? 그 중에 지분율 20%를 적용하게 되면 입금으로 산입할 금액은 100만 원이 잡혔겠죠. 자, 2번 이제 자료를 정리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2차 답안지라면 구분, 그치? 두 번째는 뭐, 그치? 근거, 그죠? 금액, 이렇게 잡아서 답안지에 표시해주면 참 좋겠죠. 2번, 주식회사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주식회 C로부터 500만 원이, 뭐가 됐습니까? 주식회사 D 주식을 400만 원에 구입했답니다. 그럼 뭐가 됐어요? 그죠? 유가증권에, 그죠? 유가증권에 잠마가 됐어요. 그죠? 저가 매입이 됐습니다. 저가 매입이 됐어요. 저가 매입의 경우는 조정사항이 당연히 없죠. 왜? 매입가액이 시드원가가 되니까. 그치?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 왜?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특수관계는 개인으로부터 시드간 게 아니죠. 오케이? 그러니까, 법인으로부터, 그죠? 시드간 거니까, 세무조정사항은 없다. 그치? 유가증권은 저가 매입이지만, 세무조정의 조정의 대상은 아니다. 그치? 그러니까 금액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3번 가서 정리합시다. 자,
주식회사에는 12기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50만 원 취득한 자기주식을 250만 원에 처분했답니다. 그럼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얼마가 생겼어요? 주식 시 처분 이익이 자 200만 원 빼기 이익시 얼마? 250만 원인가요? 250만 원 처분했으니까 250만 원 빼기 50만 원이 되면 당연히 얼마가 있어? 200만 원이 됐겠죠. 그래서 입금 항목의 합계액은 얼마다? 총 300만 원이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이제 14번 가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14번입니다. 그죠? 충분히 혹시 여러분들하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14번은 아주 좋은 문제니까 여러분들 꼭 정리하세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수입 배당금에 대한 혹시 입금불 산입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중과세 조정 장치가 됩니다. 자, 보시죠. 법인세법상 수입 배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송금에 산입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지분을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에 대해서는 입금불 산입 적용하나요? 자, 봅시다. 1번 질문입니다. 자,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은 혹시 사업 준비금이라는 건 당연히 뭐가 됩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혹시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 자, 뭐가 생겼다는가?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입금 항목 또는 소득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뭘 해야 돼요? 법인세를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열거된 수익 사업에 대해서 비영리 내국법인이 각사업소득에 대한 법에서 납세물을 준다고 이야기하는가? 그런데 이거를 혹시 소득으로 봐서 입금으로 봐서 혹시 과세를 할 것인가? 과세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 설정할 수 있는 제도가 뭐가 돼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 됩니다. 혹시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뭐 하게 되면 적립을 하게 되면 또는 설정을 하게 되면 적립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뭐예요?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입금, 여기는 송금, 여기는 뭐예요?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이중과 조정 장치가 필요가 없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 1번은 틀린 질문이 되겠죠. 2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 전문 회사 나왔습니다. 그럼 뭐가 나왔어? 배당 가능 이익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는 혹시 과세 표준 계산상 소득 공제를 통해서 공제해준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죠. 3번 내국법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가 주권 상장 법인에 역시 출자총액 40% 부여해서 수취한 배당금에 대해서 입금불 산입을 적용하기 위해서 배당 기일을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4번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유동화 전문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이익을 배당합니다. 이것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겠죠. 당연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되겠죠. 자, 5번 내국법인 중 독점 규제 및 지주회사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당연히 3개월 이상 보유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입 배당금에 대한 입금불 산입이 나올 때는 두 가지를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 얘는 혹시 이중과세를 법인주의 단계에서 제각이 위한 것이다. 오케이? 그리고 3개월 이상 혹시 보유하는 경우에 작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정리 끝.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금불 산입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지?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